안녕하세요. 미드나잇 타로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리딩은 오늘 밤 여러분에게 닿은 작은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네, 1번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기운을 보여주는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가장 먼저 풍요라는 카드가 보이는데 이 카드는 겉으로 드러나는 정신적인 여유와 당당한 성취를 뜻하는 카드예요. 아마 여러분은 겉보기에 부족함 없이 자기 삶을 아주 잘 꾸려가는 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여러분이 연애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지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면에는 마음의 문을 아주 차갑게 닫아버린 고립 카드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 카드는 스스로를 얼음벽 안에 가둔 채 타인과의 감정 교류를 차단한 상태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겉으론 여유롭고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속마음은 누구 하나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 거죠. 누군가 호감을 보이고 다가와도 여러분은 반가움보다 피곤함을 먼저 느끼면서 거리를 둘 가능성이 커 보여요. 사실은 감정 소모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마음이 큰 건데, 그러다 보니 혼자 지내는 지금의 일상이 가장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세 번째로 나온 참여 카드를 보면 이제는 혼자만의 성벽에서 한 걸음 나와서 주변과 에너지를 섞어볼 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나만의 공간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에너지를 나누고 함께 어우러지는 태도를 강조하는 카드예요. 나만의 평화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생동감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나만의 세계에 머무르며 고요함을 즐기고 있을 때 그 성벽을 허물고 들어올 상대방은 누구일지 상대방 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금 이분의 카드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날카로운 지성의 상징인 소드킹 카드와 견고한 성벽을 의미하는 레노먼드의 탑 카드예요. 이 두 장의 조합만 놓고 봐도 상대방 분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볼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둥글둥글하거나 푸근한 인상과는 거리가 아주 멀고 선이 굵고 날카로운 느낌이 강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미남이나 냉미녀 스타일일 확률이 높아요. 자기 관리가 소름 돋을 정도로 철저해서 살이 쪘다거나 흐트러진 모습은 절대 안 보여줄 걸로 보이고요. 옷도 아무거나 입지 않고 칼주름 잡힌 셔츠나 핏이 딱 떨어지는 모노톤의 정장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만약 안경을 썼다면 지적인 느낌보다는 좀 깐깐하고 예민한 이미지를 풍길 것 같고요. 웃을 때조차 눈까지 다 웃어주지 않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매서운 눈빛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분이 가진 분위기가 마냥 따뜻하거나 부드럽게만 다가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약간은 서늘하고 도시적인 느낌을 주는데 그게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면서도 묘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성분이라면 선이 굵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차가운 미남형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성분이라면 도도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냉미녀 스타일로 보이고요. 근데 이 차가움이 남을 무시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이 너무나 확고해서 생기는 거리감인 것 같아요. 탑 카드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이분은 자신만의 높은 성을 쌓아두고 그 안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이분을 좀 동경하면서도 감히 쉽게 다가가기는 어려운 분으로 보여요. 성격적인 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분은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다고 믿는 고집이 상당히 강한 편인 듯해요.
근데 이게 무작정 우기는 고집이 아니라 철저한 논리와 팩트를 기반으로 형성된 확신이라서 반박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소드킹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걸 좋아하고 상대방의 말실수나 모순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분은 살면서 말싸움에서 져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까 자기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진짜로 틀린 말을 잘 안 하기도 해서 더 얄미운 캐릭터로 보이고요.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할 거리가 없어서 상대방을 입 닫게 만드는 재주가 탁월하신 분이에요. 호불호가 아주 확실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고요. 흑백 논리가 아주 확실한 사람이라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본인은 그걸 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 분위기는 탑카드처럼 고고하고 좀 외로워 보여요. 아무나 자기 영역에 들이지 않고 꼭 무슨 결계 같은 게 쳐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일상에서도 시간 약속이나 규칙을 목숨처럼 지켜서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스타일로 보이고요.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지만 남들이 자기에게 피해 주는 건 더 못 참는 분으로 보여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편이라 시끄러운 술자리보다는 차라리 혼술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고독을 씹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립된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특이한 습관이 있어 보여요. 일하는 스타일을 봐도 이분의 유능함은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에 가깝고 남에게 일을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지시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일 가능성이 커요. 탑 카드처럼 높은 위치에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할 확률이 높고 그 분야에서는 이미 누구도 무시 못할 실력을 갖추고 계실 걸로 보여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주변 동료나 상사들에게 신뢰를 받지만 동시에 너무 깐깐하고 빈틈이 없어서 같이 일하기 피곤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은 그런 평가에 아마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결과가 완벽하면 과정에서의 엄격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다정하거나 살가운 맛이 별로 없어서 대중적인 인기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니아층이 좀 확실해 보여요. 소위 말하는 뇌가 섹시한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거의 아이돌급 인기를 누릴 것 같아요. 징징거리지 않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그 섹시한 뇌 구조가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오거든요. 남들이 우유부단하게 굴 때 상황을 정리하고 리드하는 모습에 반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보이고요. 겉과 속이 다른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대놓고 까칠하지만 뒤끝은 없는 이분을 오히려 더 신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는 거의 교주처럼 추앙받기도 할 것 같아요. 이분은 정작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은 극소수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성분들이 이분의 겉모습과 능력에 반해서 다가오지만 이분이 쳐놓은 높은 벽에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거나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연애할 때도 감성적인 무드보다는 현실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편일 것 같아요. 따뜻한 공감이나 위로를 바라고 다가가면 상처받기 딱 좋은 타입이에요. 오늘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다정하게 위로하기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서 곧장 정답을 내어줄 사람인 것 같아요. 공감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아요. 이분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연애 방식은 잘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라고 조언을 구할 때 눈을 반짝이며 달려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이 한번 마음을 열면 여러분의 인생에 든든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으로 보여요.
탑카드처럼 자신의 견고한 성벽을 쌓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 성문만 열어준다면 그 안에서는 누구보다 안전하게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거든요. 겉은 차갑지만 내 사람은 확실히 챙기는 반전 있는 책임감이 이분의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아요. 남들에게는 쌀쌀 맞아도 내 여자, 내 남자에게는 고급 정보를 물어다 주고 인생의 지름길을 알려주는 멘토 같은 애인이 되어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분과 만나시면 남들은 무서워하는 호랑이를 우리 집 고양이로 만드는 짜릿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마주치게 될지,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의 어떤 점에 그토록 강렬하게 끌리게 되는지를 카드를 봐볼게요. 먼저 두 분이 만나게 될 장소를 보여주는 카드로 다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깊은 바다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무거운 닻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주치거나 잠깐 들른 여행지에서 스치듯 만나는 그런 가벼운 인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습관처럼 드나드는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두 분이 매일 출근해서 얼굴을 봐야 하는 직장이라거나 혹은 오랫동안 꾸준히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운동 모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이 자주 가서 시간을 보내는 단골 카페나 도서관처럼 생활 반경 내에 깊숙이 뿌리 박힌 장소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니면 아주 꾸준히 나가고 있는 정기적인 모임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본인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생활의 터전 같은 곳에서 인연이 닿을 것으로 보여져요. 닻이라는 건 이동을 멈추고 정착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미 두 분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일 수도 있고, 만약 초면이라 하더라도 소개팅 어플이나 클럽 같은 곳보다는 신원이 확실하고 서로의 배경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만날 흐름으로 읽히거든요. 상대방 성향이 아까 보셨다시피 킹소드처럼 까다롭고 검증된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낯선 환경보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이미 검증된 이 닷과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다가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다면 이분이 여러분의 어떤 면에 반하게 되는지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먼저 타로의 스타 카드와 심볼론의 가족 카드가 나왔는데 두 카드는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선 타로의 스타 카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을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외모나 스타일이 유독 눈에 띄게 아름답다거나 혹은 남들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어서 어쩌면 이분은 여러분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혼자만의 팬심을 키우듯이 마음을 품으면서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킹소드 같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데, 이 스타 카드는 희망과 영감을 주는 카드라서 여러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팍팍한 일상에 힐링이 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것 같고요. 상대방 분은 지금 사는 게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좀 지쳐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들 표정도 어둡고 힘들어 보이는데 여러분만 유독 생기가 넘치고 활력 있어 보이니까 보고 있으면 저절로 에너지를 얻는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매력이 터지는 게 바로 심볼론의 가족 카드인데,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는 스타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가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상대방이 완전히 빠지게 되는 흐름으로 보여요. 가족 카드는 말 그대로 내 식구, 내 편, 그리고 내가 돌아갈 안식처를 의미하는데, 밖에서는 칼을 휘두르며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이제 그만 갑옷 벗고 좀 쉬어도 돼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집밥 같은 존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상대방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외로움과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애써 꾸미지 않아도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받아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스타카드처럼 반짝거리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가족 카드처럼 다정하게 공감해주고 품어주니까 이 갭 차이에서 오는 매력이 상대방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동경의 대상이자 동시에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완벽한 파트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두 분은 직장이나 학교 혹은 오래된 모임처럼 서로의 신원이 보장되고 매일 마주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소인 닭과 같은 공간에서 관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스타카드 같은 빛나는 외모와 재능에 먼저 시선을 뺏기겠지만 결국에는 가족 카드처럼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여러분의 내면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평생 닻이 내려져야 할 마지막 항구라고 확신하게 될 흐름이에요. 자, 이제 상대방 분이 어떻게 다가올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레노먼드의 기사 카드와 타로의 심판 카드가 떴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공통점은 이분이 평소에는 킹소드와 탑처럼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지만 한번 마음의 스위치가 켜지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판을 뒤집으러 온다는 점이에요. 원래 킹소드 성향은 돌다리는 두들겨 보지만 잘 안 건너는 사람이에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행동력이 가장 빠른 기사 카드와 결정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심판 카드가 동시에 나왔다는 건 이분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내는 순간 행동으로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이 0.1초도 안 걸릴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인연이 시작이 안 된 분들이거나 이분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이 관계의 속도감에 멀미가 날 수도 있어요. 이분은 썸을 길게 타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탑 카드처럼 거리를 두고 여러분들을 관찰하겠지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는 판단, 즉 심판 카드의 에너지가 발동되는 순간 기사 카드처럼 무서운 속도로 직진해 올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급발진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에 대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 심판 카드는 관계의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는 카드라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애매하게 간보는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분에게 호감 표현이란 곧 소유권 주장과 같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눈길 줄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기사처럼 달려와서 심판관처럼 여러분 옆자리를 찜해버리는 박력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오랫동안 이 사람을 지켜봤거나 관계가 좀 서먹해진 상황이라면 해석이 조금 달라져야 해요. 이럴 때 기사 카드는 새로운 소식으로 읽히고 심판 카드는 재회나 부활의 에너지로 해석되거든요. 그동안 킹소드 특유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어도 꾹 참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 인내심에 한계가 온 것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짝사랑 상대에게 다가갈 때 그냥 보고 싶어라고 말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킹소드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찾아서 연락해 올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했던 그 자료 어디서 구했어? 라든지 내일 그쪽 갈 일이 있는데 잠깐 얼굴이나 보자는 식으로 여러분이 거절하기 힘든 공적인 핑계나 시덥지 않은 명분을 기사카드에 태워서 보내올 거예요. 겉으로는 무심한 척 툭 던진 말 같지만 사실은 그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 수백 번 고민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물일 수 있어요. 여기서 심판카드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 이건 상대방이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친구나 동료 또는 지인으로만 판단했다면 이제는 놓치면 안 될 사람으로 판결을 뒤집은 거죠. 그래서 멈춰있던 관계에 심폐소생술을 하러 오는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포기하려고 할 때쯤
혹은 마음을 비우고 있을 때쯤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잘 지냈어? 나 할 말 있는데" 라고 분위기를 잡을 수 있어요. 두 상황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사람의 호감 표현 방식은 확실함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밤새 머리 싸매고 고민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기사 카드는 전달력이 확실하고 심판 카드는 소리가 크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티를 낸다거나 여러분에게만 유독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식으로 누가 봐도 "제가 너 좋아하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행동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타입이라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주는 해결사가 되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기사는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이미지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는 생색내기보다는 "앞으로는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나한테 말해" 라고 쿨하게 한마디 던지고 가는 사람일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를 뽑아본 카드에서는 숫자 3이 나왔기 때문에 3이 들어간 날짜나 3주, 길게는 3개월에 여러분에게 이분이 어떠한 표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리딩으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카드로 뽑아봤는데요. 가장 먼저 이 새로운 비전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그동안 나를 가두고 있던 낡은 틀을 깨고 나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야를 갖기 시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지금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지켜온 자리나 습관 또는 마음을 뒤로 하고 이제 막 새로운 문으로 발을 내딛는 모습이 보여져요. 아마 주변에서는 여러분이 아주 용기 있게 인생의 다음 챕터를 잘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당당한 걸음 뒤에는 과거에 매여 있는 에너지가 발목을 잡고 함께 머물고 있거든요.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익숙한 것들을 놓아주지 못해 생기는 마음의 짐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겉으론 쿨하게 새로운 시작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버리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이나 혹시나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 거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머리의 생각과 아직 예전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충돌하다 보니까 정작 나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는 주변에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사실은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남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혼자서만 그 고민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세 번째 카드를 보면 이제는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밖으로 쏟는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서 내 직감을 믿어야 할 때라고 알려주는 카드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외부의 조언이나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 진짜 마음이 원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 보여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겉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걷고 있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뇌와 마주하고 있을 때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잡아주고 함께 길을 걸어줄 상대방 분은 누구일지 특징 한번 봐볼게요. 우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카드를 통해 보면요. 지금 이분에게서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에너지는 타로의 킹 펜타클 카드와 레노먼드의 공 카드 조합인데요. 이 두 카드는 타로와 레노먼드에서 가장 무게감 있고 현실적인 힘을 상징하는 카드들이라서 이분의 존재감이 정말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한마디로 이분을 정의하자면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수 있는 거대한 산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킹 펜타클 카드는 자신이 쌓아 올린 왕국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나의 기준대로 세상을 호령하는 상태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겉으로는 온화하게 웃으며 모두를 포용하는 듯해도 사실은 철저한 계산과 실리 위에서 움직이는 빈틈없는 분인 거죠. 그래서인지 이분의 외형이나 풍기는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아우라가 느껴질 가능성이 커요. 막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유행을 쫓는 느낌은 아닌데, 입고 있는 옷의 소재가 좋다거나 전체적인 스타일링이 깔끔해서 딱 봤을 때 부티가 나는 그런 분으로 보여져요. 레노먼드의 공카드가 같이 떴기 때문에 체격적으로도 좀 탄탄하거나 덩치가 있어서 듬직한 인상을 줄 것 같고요. 왜소하고 마른 느낌보다는 어깨가 딱 벌어졌거나 풍채가 좋아서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는 당당한 피지컬을 가졌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얼굴 표정에서도 뭔가 여유가 넘치고 영리해 보이는 인상이라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묘한 카리스마가 흐르고 있을 거예요. 얼굴 인상도 킹 펜타클처럼 아주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편일 거고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약간의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발동해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 인상인데, 막상 웃으면 좀 부드러워 보이는 따뜻한 반전 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 분위기로 보여요. 여성분이라면 한눈에 봐도 세련된 외모를 가졌고 여유롭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의 소유자로 보이는데요. 마르기보다는 건강미 넘치고 포근한 인상을 주거나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매력적인 분으로 보여집니다. 성격적인 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분은 자기 주관이 정말 뚜렷한 분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좋게 말해 주관이지 냉정하게 보면 고집이 정말 세다고 볼 수 있어요. 킹 펜타클은 흑의 왕이라서 한번 정한 생각이나 원칙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뚝심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다 내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가벼운 말장난이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무조건 결과로 증명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리주의자의 가능성이 커요.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이분은 정말 워커홀릭에 가까울 정도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일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해서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도 꽤 높은 위치에 있거나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일 것 같아요. 혹은 직급이 낮더라도 실세 역할을 하고 계실 거고요. 곰카드 역시 권력과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거나 누군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일 처리에 있어서도 두루뭉술한 건 딱 질색이고 확실한 결과물과 데이터를 중시하는 편이라서 같이 일하는 동료나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배울 점은 많지만 조금 피곤하고 어려운 상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워낙 능력 자체가 뛰어나다 보니 주변에서 이분을 따르는 사람도 많고 자연스럽게 인기도 뒤따르는 편이에요. 평소 분위기는 아주 여유롭고 느긋해 보여요. 곰이 겨울잠을 자듯 급하게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쉬는 걸 즐기는 모습이 그려져요. 삶의 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서 일상생활에서도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마인드보다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확실하고 좋은 물건을 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식사를 할 때도 대충 때우기보다는 제대로 된 맛집을 찾아가거나 퀄리티 있는 요리를 즐기는 미식가일 확률이 높아요. 인기도 꽤 많은 편인데 그게 아이돌 같은 인기는 아니고 믿음직한 맏형이나 맏언니 같은 느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분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베풀 때는 확실하게 베풀고 밥값이나 술값도 시원시원하게 내는 편이라 주변에 늘 사람이 꼬일 수 있어요. 가볍게 어울리는 친구보다는 인생의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간관계가 꽤 두텁고 실속 있을 것으로 보여요. 연애할 때 이분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것보다 행동과 물질로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랑꾼에 가까워 보여요. 여러분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바로 배달 어플로 치킨을 보내주거나 식당을 예약해서 데려가는 스타일로 보이고요.
킹 펜타클의 넉넉함과 곰의 보호 본능이 합쳐져서 연인을 자신의 아기곰처럼 아주 애지중지 아끼고 챙기는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해도 좀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곳을 선호하고 여러분이 뭘 좋아한다고 하면 그걸 기억했다가 무심한 듯 챙겨주는 그런 센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소유욕이 좀 강한 편이라 질투를 은근히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곰 카드가 모성애나 보호 본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곰은 자기 영역에 누가 침범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내 영역에 대한 집착이나 통제 욕구를 나타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과 연락하거나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 겉으로는 쿨한 척해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연애를 할 때도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든든하고 사랑받는 느낌이라 좋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답답하거나 구속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이분은 자존심이 세서 자기가 먼저 굽히거나 사과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면도 있어서 갈등이 생기면 은근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의 속도는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펜타클이 흙의 성향이라 천천히 달궈지지만 그래도 한번 불이 붙으면 절대 꺼지지 않는 아궁이 같은 사랑을 할 분이에요. 아마 이분은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연상이거나 혹은 연하더라도 오빠나 누나처럼 의지되는 분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분은 현실적인 능력과 든든한 배경을 갖춘 매력적인 분이지만 그만큼 다루기 쉽지 않은 강한 에너지를 가진 분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할 때도 막 애교를 부리거나 감성적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본인이 다 책임을 지고 다 해주겠다는 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 올 가능성이 커요. 만약 이분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고 싶다면 이분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도 여러분의 매력을 은근히 어필해서 이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쟁취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은 가치 있는 것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어디서 만나게 되는 인연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정원 카드가 나왔어요. 이 정원 카드가 주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잘 가꿔진 아름다운 정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사교적인 풍경이 그려질 거예요. 이 카드는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탁 트인 공공장소나 사교 모임, 파티, 혹은 공적인 행사처럼 타인의 시선이 존재하는 개방적인 장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또 정원 카드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하기도 해서 이분과는 건너 건너 아는 지인이 겹쳐 있거나 혹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인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이 여러분의 어떤 점에 끌리게 되는지 카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시선을 확 잡아끄는 건 바로 데빌 카드의 에너지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분의 가장 은밀하고 본능적인 취향을 저격한다는 뜻이에요. 이 데빌 카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본능에 사로잡힌다고 나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섹시함이나 혹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이분에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이성적으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육체적, 감정적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속박되어 버리는 상태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어도 사실은 여러분을 보자마자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과 소유욕이 발동해 버리는 거죠. 상대방은 평소에 자기 절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여러분 앞에서는 그 통제가 잘 안 된다고 느낄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쉽게 눈을 뗄 수 없는 매력이자 자꾸만 마음이 깊어지게 만드는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질 거예요. 여기에 심블론의 불사조 카드가 더해졌다는 게 아주 의미심장한 포인트예요. 불사조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에게서 단순히 겉모습의 화려함을 넘어서는 어떤 깊은 사연이나 내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쉽게 무너질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서 빛을 뿜어내는 그 회복력이 이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여요. 남들은 모르는 치명적인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이분의 보호 본능과 집착을 갖게 만드는 거죠. 사실 악마와 불사조의 조합은 재회나 운명적 재결합을 의미하기도 해요. 만약 구면이거나 헤어진 사이라면 이분은 여러분과 다시 접점이 만들어지는 순간 예전의 그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하면서 이번에는 절대 안 놓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겪어온 삶의 굴곡이나 강인한 정신력이 이분에게는 지독하게 얽히고 싶은 운명의 상대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의외이면서도 감동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게 보여요. 레노먼드의 개 카드와 타로의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분이 여러분에게만큼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히거든요. 우선 레노먼드 개 카드는 충성심과 신뢰, 그리고 변함없는 우정을 상징해요. 아까 이분이 공처럼 무섭고 킹 펜타클처럼 근엄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만큼은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꼬리를 살랑거리는 순한 양이나 듬직한 리트리버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호감 표현 방식은 화려한 이벤트나 말장난으로 사람을 홀리는 게 아니라 언제 뒤를 돌아봐도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처럼 묵묵하고 꾸준하게 곁을 지키는 식일 거예요. 겉으로는 킹 펜타클처럼 근엄하고 계산적인 태도를 유지하다가도 여러분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아군이 되어 곁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분은 사람을 잘 믿지 않고 누군가에게 곁을 내주는 일이 드문 성격인데 여러분에게만은 경계심을 풀고 무장 해제된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여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다가와서 나 여기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라는 식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할 거예요. 여기에 펜타클 8번 카드가 더해졌다는 게 아주 결정적인 힌트예요. 이 카드는 성실하게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는 장인의 카드거든요. 이걸 연애에 적용하면 이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요행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매일매일 적립식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이 돼요. 연락이 끊기거나 잠수를 타는 일은 절대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시간에 안부를 묻거나 여러분들의 일상을 챙기는 출석 체크 같은 사랑을 보여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분과 이제 막 알아가는 사이라면 이분의 표현 방식이 조금은 답답하거나 너무 진지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밀당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분처럼 보여요. 펜타클 8번처럼 아주 규칙적이고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주변을 맴돌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 점심시간마다 밥은 먹었는지 물어보거나 야근할 때마다 말없이 커피 쿠폰을 보내주는 식으로 아주 소소하지만 절대 거르지 않는 관심으로 스며들려고 할 거예요. 앞에서 이분이 데빌 카드와 불사조 카드의 기운으로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끌린다고 했잖아요. 보통 그런 강한 끌림은 집착이나 급발진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분은 펜타클 8번의 성향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을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면 지쳐서 떠나겠지라고 생각할 때쯤에도 이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분에게 사랑은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놀이가 아니라 공들여 쌓아 올려야 하는 과업이자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분을 짝사랑하고 있거나 잠시 멀어진 상황이라면 이 카드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개 카드는 기다림의 끝판왕이거든요. 이분은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여러분들의 빈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이분의 진심일 거예요. 이럴 때 펜타클 8번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읽히는데 이분은 예전의 실수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혼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잘 지냈냐는 가벼운 인사보다는 그때 본인이 부족했던 점을 말하며 아주 진지하고 성숙한 태도로 다가올 확률이 높아요. 이분의 호감 표현은 다시는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행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예전에는 바빠서 연락이 뜸했다면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꼬박꼬박 연락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것이고, 무뚝뚝했던 말투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한결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에게 재회나 관계 발전은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공사와 같은 개념이라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듯이 아주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어떤 관계이시든 이분의 핵심적인 호감 표현 방식은 바로 신뢰와 물질적인 지원이에요. 펜타클은 돈이나 현실을 의미하잖아요. 이분은 말로 때우는 사랑을 제일 싫어하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약을 사들고 집 앞에 찾아오고, 차가 없으면 데리러 오고, 배고프면 밥을 사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방식으로 사랑을 퍼부어 주실 것 같아요. 객카드처럼 충직하게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줄 텐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비난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분만큼은 나는 네 편이야 라고 말하며 곁을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함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펜타클 8번의 장인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 줄 것이고, 고민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조언으로 길을 잡아주는 멘토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이분의 이런 표현 방식이 가끔은 너무 진지해서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만큼 나를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롤러코스터 같은 자극적인 연애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침대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연애를 지향하는 이분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친구나 동료처럼 곁을 맴돌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여러분의 일상 모든 곳에 이분의 손길이 닿아 있게 만드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도망가려 해도 갈 곳이 없게끔 자신의 성실함과 신뢰로 촘촘한 그물을 짜서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분이 보내는 소소하지만 꾸준한 연락이나 챙김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그분의 진심을 한 번쯤 깊이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담긴 깊은 애정을 알아봐 주신다면 두 분은 서로에게 가장 믿음직한 평생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사랑은 쉽게 식지 않는 온돌과 같아서 한번 따뜻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오랫동안 훈훈하게 데워줄 것으로 보여요. 시기를 뽑아본 카드에서는 숫자 4가 나왔기 때문에 4가 들어간 날짜나 사주, 길게는 4개월 내에 여러분에게 이분이 표현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제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리딩으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의 상황부터 봐볼게요. 현재 나온 카드들을 보면 플라워링이라는 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카드는 사회적으로나 주변 관계에서 본인의 역량을 활짝 펼치고 있는 화려하고 능력 있는 겉모습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타인이 보기엔 여러분은 누구보다 완성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이 두 번째 카드처럼 완전히 진이 빠진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카드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탈진해버린 상태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겉으로는 중심을 잘 잡고 성숙하게 자기 몫을 해내고 있는 듯해도 사실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여러분의 기운을 다 소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타인을 돌보고 상황을 해결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이 지쳐가는 건 외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내가 멈추면 안 된다는 강한 의무감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세 번째로 나온 힐링 카드를 보면 이제는 타인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오로지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자기 치유가 절실하다는 점을 짚어주는 카드인데요. 현재 에너지는 이미 방전된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억지로 상황을 끌고 갈 게 아니라 잠시 모든 소통을 멈추고 온전한 휴식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 보여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깊은 휴식을 갈망하고 있을 때 그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상대방은 누구일지 상대방 분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이분의 카드로 운명의 수레바퀴와 레노먼드 황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조합은 타로에서 가장 거대한 운명의 순환을 뜻하는 운명의 수레바퀴와 레노먼드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이동을 상징하는 황새가 만났기 때문에 이분은 고인물처럼 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아주 역동적인 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인지 이분의 외형이나 풍기는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자유분방하면서도 어딘가 이국적인 세련미가 느껴질 가능성이 커요. 황새가 다리가 길고 날씬한 새인데 이분도 키가 좀 큰 편으로 보이고요. 키가 보통이라도 팔다리가 시원시원하게 뻗어 있어서 옷태가 아주 잘 받는 체형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살이 찐 느낌보다는 슬림하고 탄탄한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모델 같은 분위기를 풍길 수도 있어요. 멀리서 걸어올 때부터 훤칠한 기럭지가 시선을 잡아 끄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옷 입는 스타일도 한 가지에 얽매이지 않고 때와 장소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능력이 탁월할 것 같아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분의 스타일이 아주 트렌디하고 세련됐다는 걸 의미해요. 얼굴 인상은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하면서도 호감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드럽고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지고 있고 웃을 때 입꼬리가 시원하게 올라가서 보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얼굴 전체에 서려 있는 분으로 느껴져요. 성격은 매력 덩어리 그 자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운명의 수레바퀴 성향이라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힘든 일이 닥쳐도 좌절하기보다는 훌훌 털고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엄청난 분으로 보여요. 그리고 황새 카드의 특징 때문에 이분은 현실에 안주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더 발전된 삶을 꿈꾸는 야망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에요.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하는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진취적인 성격일 확률이 높아요. 호기심이 왕성해서 이것저것 관심사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자팍다식한 면모도 있어서 대화를 해보면 주제가 끊이지 않고 핑퐁이 잘 되는 스마트한 분일 거예요. 평소 분위기는 자유로운 영혼의 여행자 같은 느낌이 강해요. 실제로 역마살이 껴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서 주말마다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게 일상일 수 있어요. 황새가 철새처럼 이동하듯이 이사도 자주 다니거나 가구 배치를 수시로 바꾸면서 환경에 변화를 주는 걸 즐기는 습관이 있을 것 같고요. 일상에서도 가만히 멍 때리는 시간보다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등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는 타입으로 보여져요. 특히 일할 때 이분은 멀티태스킹의 귀재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돌아가듯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펑크를 내지 않는 능력을 가졌을 것 같아요. 상황 변화가 빠르고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영업이나 마케팅, 그리고 무역이나 프리랜서 같은 활동 반경이 넓은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 직장에 다녀도 출장이나 외근이 잦은 직업일 수도 있어요. 직장 내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꽉 막혀 있을 때 이분이 투입되면 실마리가 풀리고 상황이 반전되는 해결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 처리에 있어서도 트렌드를 읽는 감각이 탁월해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혁신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윗사람들에게는 일머리가 비상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동료들에게는 함께 일하면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줄 거예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사람이 모이는 중심을 뜻하거든요. 이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 같고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호감을 사는 편으로 보여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꼬이는 도화살이 있거나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자석 같은 매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연애 스타일을 보면 조금 운명론적인 면모가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뜬 분들은 만날 사람은 언젠가 꼭 다시 만난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요. 대신 타이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스파크가 튀는 순간을 기다리는 편이죠. 첫눈에 반하는 금사빠 기질도 약간 있고,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에게 올인하면서 즐겁고 다이나믹한 연애를 주도하실 분이에요. 단순히 밥 먹고 영화 보는 데이트보다는 같이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등 활동적인 데이트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황새 카드의 영향으로 이분과 연애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알아봐주고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거나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더 풍요로워지도록 도와주는 복덩이 같은 연인이 되어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장거리 연애도 마다하지 않고 사랑을 찾아 날아올 수 있는 열정도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분은 구속하거나 집착하는 연애는 좀 질색하는 스타일로 보여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만났을 때 뜨겁게 사랑하는 쿨하면서도 열정적인 관계를 지향하거든요. 때로는 이분이 갑자기 훌쩍 여행을 떠나버리거나 새로운 일에 꽂혀서 잠시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분의 타고난 기질 자체가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풀어주면서 함께 인생의 흐름을 즐기는 동반자 같은 연애를 원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굴러들어온 행운의 복덩이이자 지루한 일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줄 활력소 같은 존재로 보여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분의 손을 잡고 함께 수레바퀴를 굴린다면 여러분의 앞날에도 황새가 물어다주는 기쁜 소식들이 가득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두 분의 인연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뽑아본 카드에서는 책 카드가 나왔어요. 이 책 카드를 보면요. 굳게 닫힌 표지 속에 내용을 숨기고 있는 은밀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카드는 단순히 도서관이나 서점 같은 학습 공간을 넘어서 남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거나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상황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평온해 보이지만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남몰래 눈빛을 교환하는 듯한 짜릿한 긴장감이 감도는 장소인 거죠. 사내 연애가 금지된 직장이나 학교나 학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스터디 모임 같은 곳일 수도 있고요. 책은 정보의 비대칭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두 분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데 오직 두 분만이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혹은 정말 물리적으로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요. 책은 배움을 뜻하잖아요. 대학 강의실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혹은 회사 내에서 진행하는 직무 연수나 세미나 현장일 수도 있어요. 다들 무언가를 배우러 온 자리라서 분위기는 진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분의 뇌리에 박히게 되는 거죠. 특히 책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정보를 뜻하기도 해서 여러분이 누군지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즉, 신상이 비공개된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이나 소수의 인원만 초대받는 비공개 모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장소가 개방된 광장처럼 뻥 뚫린 곳이 아니라 무언가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만남은 시작부터 우리 만나는 거 비밀이야 라는 무언의 약속이 깔려 있는 비밀 연애나 몰래썸의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분이 여러분께 어디에 끌리게 되는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타로의 바보 카드와 심볼론의 전략가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이 처음에 여러분을 봤을 때는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아주 무해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느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어딘가 모르게 엉뚱하고 해맑아서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분으로 보는 것 같고요. 복잡하게 머리 굴리는 것 같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분의 보호 본능을 아주 강하게 자극할 것으로 보여요.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순진무구해 보이고 본인이 리드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할 거예요. 바보 카드는 계산적인 모습이 전혀 없는 자유로운 영혼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아주 편안하게 다가갈 거예요. 곁에 두면 힐링이 되고 내가 챙겨줘야 할 것 같은 귀여운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두 번째로 나온 반전의 카드가 심볼론의 전략가 카드예요. 이분이 여러분을 그냥 말랑말랑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주도권을 잡으려 할 때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단단한 바위 같은 면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전략가 카드는 단순히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냉철한 이성을 의미하거든요. 이 전략가 카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둠 속에서 체스판의 모든 흐름을 읽어내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지략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겉으로는 엉뚱하고 유연해 보여도 사실은 그 누구보다 자신만의 페이스가 확고해서 상대방에게 결코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상태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여러분의 그 엉뚱하고 순수한 모습 뒤에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완벽한 포커페이스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바보 카드처럼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략가처럼 이 상황이 나에게 득인지 실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분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매달리거나 자기 페이스에 말려들 거라고 예상했겠지만 여러분은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자기 중심을 딱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금방이라도 자기 손안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막상 다가가면 바보 카드처럼 슥 빠져나가고 진지하게 대하려 하면 여러분이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정리해버리는 거죠. 분명히 본인이 챙겨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분의 승부욕과 애정은 더 커질 걸로 보이고요. 이분은 여러분의 그 계산되지 않은 듯 치밀한 여유에 완전히 말려들어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도 스스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어 안달나게 될 거예요. 비밀 연애를 할 때도 남들 앞에서는 한없이 해맑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관계를 숨기다가 단둘이 있을 때만 아주 침착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분을 리드하는 여러분의 반전 매력에 이분이 굉장히 중독될 것 같고요. 여러분의 해맑은 미소 뒤에 숨겨진 그 흔들림 없는 태도를 발견한 순간 이분은 여러분을 단순히 귀여운 연애 상대를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열쇠 카드와 완즈 9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들은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여러분에게만 유일한 프리패스를 쥐어주는 아주 프라이빗하고 확실한 호감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해요. 우선 이 완즈 9번 카드는 원래 머리에 붕대를 감고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 카드는 힘들고 지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연애적인 호감 표현으로 읽을 때는 내 사람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하는 아주 배타적이고 강력한 보호 본능으로 발현돼요. 평소에는 황새처럼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이분이 여러분과 썸을 타거나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부터 주변에 아주 높고 단단한 바리케이드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이성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하거나 혹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분이 제일 먼저 나서서 아주 단호하게 그 상황을 차단해 버릴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좀 유난스럽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을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서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설레는 포인트는 바로 레노먼드의 열쇠 카드와의 조합이에요. 완즈 9번으로 남들에게는 그렇게 곁을 안 주고 철벽을 치면서 오직 여러분에게만 자신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슬쩍 쥐어주는 그림이거든요. 이 열쇠 카드는 해결책, 해답, 그리고 확실한 접근 권한을 의미해요. 이건 가벼운 플러팅이나 말장난이 아니라 이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결단이자 허락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분과 이제 막 알아가는 사이라면 초반에는 이분의 반응이 조금 답답하거나 뜨뜻미지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완즈 9번의 특성상 이분은 여러분을 좋아하면서도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또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되지는 않을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거나 거리를 두고 관망할 수 있거든요. 연락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뚝 끊기거나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려다가 멈칫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열쇠 카드의 에너지가 발동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분의 태도는 180도 달라질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가장 프라이빗한 영역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할 거예요. 남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가족사나 고민을 털어놓는다거나 혹은 아무나 초대하지 않는 자신의 집이나 개인 공간에 여러분을 초대할 수도 있어요. 이건 너에게만 해주는 이야기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거나 여기는 원래 자기만 알고 있던 공간이라는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전할 거예요. 이런 방식의 표현이 이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완즈 9번처럼 남들은 다 막아내고 배척하면서 오직 여러분에게만 열쇠를 쥐어주고 출입을 허가한다는 건 여러분은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도 안전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는 최고의 신뢰 표현이거든요. 화려한 이벤트는 없더라도 이분이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정보나 공간의 가치가 곧 이분의 마음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분을 짝사랑하고 있거나 잠시 멀어진 상황이라면 이 카드 조합은 극적인 화해나 차단 해제의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완즈 9번은 그동안 이분이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을 밀어내고 벽을 세우고 있었음을 의미해요. 아마 여러분도 이분의 철벽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열쇠 카드가 떴다는 건 이분이 이제 그 버티기의 한계를 느끼고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들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꽉 막혀 있던 부분을 뚫기 위해 아주 핵심적인 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그동안 애매하게 굴었던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한다거나 다시 제대로 해보자며 관계를 확실하게 정의 내리는 말을 던질 수 있어요. 열쇠는 운명을 뜻하기도 해서 이분은 돌고 돌아 결국 본인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 흐름이에요. 이분의 호감 표현은 다시는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와 함께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여는 맞는 키를 영구적으로 양도하겠다는 약속으로 다가올 거예요. 두 분이 어떤 상황이건 여기서의 핵심은 특별한 허용과 보호예요.
완즈 구버는 끝까지 지켜내는 파수꾼의 이미지잖아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우는 보디가드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장 내밀한 비밀은 여러분에게만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이 사람의 유일한 VIP구나라는 확실한 우월감을 느끼게 해줄 것으로 보여져요. 시기를 뽑아본 카드에서는 숫자 2가 나왔기 때문에 2가 들어간 날짜나 2주 또는 2개월 내에 여러분에게 이분이 표현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제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리딩으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관한 카드를 먼저 뽑아봤어요. 여러분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막 환한 빛이 쏟아지는 광장으로 걸어 나온 인텐시티 카드의 에너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카드는 태양처럼 강렬하게 쏟아지는 에너지와 아주 빠른 변화를 상징하는 카드예요. 이 흐름은 단순히 운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기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들어 꽉 막혔던 일이 풀리거나 생각지도 못한 좋은 제안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두 번째 카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미련을 가졌던 낡은 상황이나 인연을 뒤로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져요. 이 카드는 과거의 짐을 다 털어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이동해버린 상태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겉으로는 담담하게 앞을 향해 걷고 있는 듯해도 사실은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기운을 쏟으며 진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당장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묵묵히 밀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커리어에서 큰 성취를 거둘 조짐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상승 기류를 타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믿고 이 긍정적인 변화를 마음껏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인생의 황금기 초입에 서서 멋지게 비상하고 있을 때 그 곁을 함께 지켜줄 여러분의 상대방은 누구일지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대방 분의 카드로 컵 기사 카드와 구름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은 사람의 감성을 아주 깊게 파고드는 묘한 흡입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보여져요. 컵 기사의 영향으로 이목구비가 아주 수려하거나 부드러운 인상인데 구름 카드의 영향으로 눈빛이 마냥 맑기보다는 뭔가 사연이 있는 것처럼 그윽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처연해 보이거나 모성애를 자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얼굴 전체적으로는 선이 굵기보다는 섬세한 편인데 특히 입술산이 뚜렷하거나 턱끝이 날렵해서 예리하면서도 고운 인상을 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군살 없이 매끈한 체격이라 실제 키보다 비율이 훨씬 좋아 보이는 특징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여성분이라면 턱선이 갸름하고 코끝이 오뚝한 전체적으로 선이 고운 미인형에 가까우실 것 같은데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럽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 미남, 분위기 미녀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톤은 투명할 정도로 맑지만 혈색이 없어 보여 자꾸만 시선이 머물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분은 옷 스타일도 좀 감각적으로 입을 걸로 보이는데 루즈한 핏의 셔츠나 니트처럼 부드러운 소재의 옷을 선호할 듯하고 또 무채색 계열의 옷을 즐겨 입어서 전체적으로 나른하고 힘을 뺀 듯한 실루엣을 보여줄 거예요. 목소리 톤도 낮고 부드러워서 한 번 들으면 귓가에 계속 맴도는 청각적으로도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는 분이고요. 성격은 좀 섬세하신 분으로 보여요. 컵 기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해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기분을 알아채고 위로해주는 다정함을 갖추고 있어요.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말도 아주 예쁘게 하는 편이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치 영혼의 단짝을 만난 것 같이 코드가 잘 맞는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구름 카드의 성향 덕분에 이분은 편견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주는 수용력이 엄청나서 여러분이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이나 치부까지도 이 사람 앞에서는 무장해제하고 말하게 될 거예요. 흑과 백을 딱 나누지 않고 그 사이에 복잡한 감정선을 이해해주는 폭넓은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거든요. 하지만 구름 카드가 같이 떴다는 게 문제이기도 한데 이분은 자기 속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친절하긴 한데 어딘가 벽이 있는 것 같고 웃고는 있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감정 기복도 좀 있는 편이라 어제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했다가 오늘은 갑자기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식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태도가 답답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분만큼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주변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갈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서 꼬인 관계를 풀어내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등을 조율하는 평화주의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할 거예요. 이분은 기분이 센치하거나 감성적인 모드일 때가 자주 있어 보여요.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거나 새벽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분 같고요. 술을 좋아하실 확률도 꽤 높은데 컵과 구름은 모두 액체나 흐르는 성질과 관련이 있어서 술자리의 분위기에 취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즐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기획이나 마케팅, 심리 상담이나 예술 계통, 혹은 서비스직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컵 기사 특유의 언변과 매너로 사람들을 홀리는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타이트한 마감이나 규율이 엄격한 곳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할 수 있고 좀 자유롭고 유연한 환경에서 일할 때 본인의 장점인 창의력과 부드러운 소통 능력이 빛을 발할 타입으로 보여요. 특히 정답이 없는 문제나 애매모호한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 이분의 능력이 폭발해요. 남들은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할 때 이분은 구름 속에서 길을 찾듯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돌파구를 찾아내거든요. 클라이언트의 까다로운 요구를 부드럽게 설득하거나 꽉 막힌 협상 테이블 분위기를 위트 있게 풀어내는 등 비즈니스적인 센스가 아주 뛰어난 분으로 보여요. 인기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묘하게 새기가 흐르거나 처연미가 있어서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법한 캐릭터예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인기를 즐기기보다는 귀찮아하거나 누구 하나 콕 집어서 사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여지를 주는 듯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요. 구름처럼 누구에게도 뚜렷하게 정착하지 않아서 일종의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팬층이 형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이분이 바람둥이라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신중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섣불리 관계를 정의했다가 깨지는 것보다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를 천천히 탐색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겉보기엔 가벼워 보여도 막상 알맹이는 꽤 진중하고 생각이 깊은 타입일 확률이 높아요. 이분은 그야말로 비밀 연애와 애매한 썸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컵 기사는 사랑을 원하고 로맨스를 꿈꾸지만 구름은 관계를 명확히 정의 내리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에게 사귀자라는 확답은 주지 않으면서도 연인보다 더 다정하게 굴거나 밤늦게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감성적인 말을 쏟아내는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이 커요. 혹은 이미 연인이 있거나 복잡한 상황에 얽혀 있어서 여러분과는 남들 눈을 피해 아주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분과의 연애는 맑은 날의 데이트보다는 비 오는 날 차 안에서의 미래나 새벽 감성을 공유하는 은밀한 대화 위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남들 앞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동료나 친구인 척 연기하다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는 세상 가장 애절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갭 차이가 엄청난 텐션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묻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이분은 그 질문조차도 묘한 미소나 스킨십으로 덮어버리며 상황을 모호하게 끌고 갈 수 있어요. 명확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분의 태도 때문에 속이 좀 타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분이 어디에서 만나게 되는 인연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아주 우아하게 피어있는 레노먼드 백합 카드가 나왔어요. 이 백합 카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곳이나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하플이 아니라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고상한 공간에서 두 분의 인연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카드는 성숙함과 연륜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클래식한 장소나 전문성이 확실히 보장되고 사람들의 매너가 기본적으로 장착된 장소일 가능성이 커요. 혹은 연장자의 소개를 받거나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모임, 그리고 동창회처럼 오래된 인연의 고리 안에서 이분을 다시 재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경험 많은 사람이나 멘토를 의미하기도 해서 여러분이나 상대방 중 한 명이 이미 그 분야에서 베테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직장이나 모임에서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점잖게 마주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첫 만남의 공기는 스파크가 튀기보다는 오래된 와인 향기처럼 은은하고 편안하게 흘러갈 거예요. 서로 예의를 차리고 격식을 갖추느라 겉으로는 점잖게 인사하겠지만 그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서로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한 어른의 텐션이 감도는 장소인 거죠. 백합은 시간이 걸려서 피는 꽃이라서 두 분이 첫눈에 반하기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 가능성도 높아요. 그럼 상대방 분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 반하게 되는지 카드를 살펴볼게요. 컵 9번 카드와 심볼론의 불일치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에게서는 완벽한 자존감이 만들어낸 어떤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컵 9번 카드는 뒤에 9개의 컵을 진열해 두고 팔짱을 낀 채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카드로 소원 성취 카드로 불려요. 이 카드는 난 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 라고 말하는 듯한 넘치는 자기애와 여유로움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구걸하거나 외로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이분에게 잘 보이려고 애교를 부리거나 관심을 갈구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우아하게 즐기고 내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즐거워서 이성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자존감의 여왕이나 왕 같은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대방은 평소에 자신의 묘한 분위기로 사람들을 홀려왔는데 여러분 앞에서는 그게 전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는 게 바로 심볼론의 불일치 카드예요. 남녀 사이에 땅이 쩍 갈라져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여유로움이 사실은 당신과 나는 급이 달라. 우린 사는 세계가 달라라고 선을 긋는 명확한 경계선이라는 걸 의미해요. 겉으로는 컵 9번처럼 미소 짓고 대화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분의 모호한 태도나 생활 방식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혹은 굳이 이해하려 하지 않고 우린 안 맞네요 라고 쿨하게 인정해버리는 우아한 거절이 깔려 있는 거죠. 사실 이 조합은 가질 수 없는 너라는 키워드가 아주 강해요. 쉬운 사람은 매력이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분의 안개 같은 매력에 헷갈려하고 매달리는데 여러분은 팔짱 끼고 여유 있게 관망만 하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죠. 여러분이 쳐놓은 그 불일치의 균열, 즉 우린 안 어울려요 라는 그 무언의 메시지가 역설적으로 이분에게는 반드시 저 틈을 뛰어넘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싶다는 강렬한 갈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결국 이분은 여러분이 혼자서도 너무 완벽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리고 들어가서 나라는 존재를 심어주고 싶다는 아주 발칙하고도 간절한 욕망을 품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혼자서도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걸 못 보고 기어이 그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리고 들어가서 나랑도 한번 맞춰보자고 덤비게 되는
아주 도발적이고 또 끈질긴 구애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높은 자존감이 이 관계에서는 최고의 유혹이 되고 있는 셈이죠. 이분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 레노먼드의 꽃다발 카드와 타로의 달 카드가 나왔어요. 이 두 카드의 조합을 함께 놓고 보면 정말 로맨틱하면서도 사람을 묘하게 애태우는 아주 고단수의 표현 방식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우선 레노먼드 꽃다발 카드가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이분의 행동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선물, 기쁨, 축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에게 호감이 생기면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물질적인 성의를 표시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특히 이 조합은 익명의 호의나 서프라이즈로 발현될 수도 있는데요. 회사 책상 위에 누가 뒀는지 모를 예쁜 디저트나 꽃 한 송이를 올려두고 사라진다거나,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몰래 도움을 주고 나중에 사실 그거 내가 했어 라고 은근슬쩍 흘리는 식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자극할 거예요. 결국 이분의 호감 표현은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호의일까?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경계가 흐릿하지만 받을 때만큼은 기분이 너무 좋고 설레는 경험을 선사하는 방식일 거예요. 여러분은 이분이 건네는 그 아름답고 달콤한 미끼를 덥석 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밤새 이불킥을 하며 고민하게 만드는 아주 고단수의 로맨틱한 밀당이 예상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분을 짝사랑하거나 썸을 타는 중이라면, 이분은 여러분 앞에 대놓고 나서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주변을 맴돌며 티나게 플러팅을 흘릴 거예요. 이분의 표현 방식은 아주 은밀하고 유혹적이에요. 대놓고 사귀자고 말하는 대신 취기를 빌려 묘한 눈빛을 보내거나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시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볼 거라는 걸 의식해서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꾸면서 시각적으로 어필해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만약 단절되신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미련과 재회의 환상으로 발현돼요. 달카드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혼란을 의미하고, 꽃다발은 갑작스러운 제안이나 화해의 제스처를 의미하거든요. 갑자기 여러분 생각이 났다며 뜬금없이 연락해 오는데 그 내용이 아주 감성적일 거예요. 그러면서 꽃다발 카드처럼 기프티콘을 하나 툭 보내거나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라는 식으로 만남을 유도할 흐름이에요. 뭔가 이분은 나 좀 봐줘 하면서 매달리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렇게 너를 예쁘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은근슬쩍 어필하며 여러분의 반응을 떠보는 스타일로 보여져요. 이분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꽃다발의 향기와 달의 몽환적인 분위기로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만드는 전략을 쓸 거예요. 특히 달 카드는 이미지나 환상을 뜻해서 이분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자신의 찌질한 모습이나 현실적인 고민은 달 뒤편에 숨겨두고 여러분 앞에서는 꽃다발을 든 완벽한 왕자님처럼 연기할 수도 있어요. 이분의 표현 방식이 너무 로맨틱해서 좋을 때도 있겠지만 가끔은 그래서 진심이 뭐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달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변덕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꽃다발 카드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워낙 강해서 이분이 주는 선물이나 호의 자체는 거짓이 아닐 거예요. 다만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수줍고 조심스러워서 혹은 분위기에 취해 흐릿하게 표현하는 것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계를 뽑아본 카드에서는 숫자 5가 나왔기 때문에 5가 들어간 날짜나 5주, 길게는 5개월 내에 여러분에게 이분이 표현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제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리딩으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